저는 환경이라는 주제에 뭐 어떤 그런 환경 오염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 작품이 소개되는 곳이나 이제 저를 인터뷰하거나 찾아주시는 분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조금 관심이 생겨났고, 뭐 분리배출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당연시하게 작업을 하면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사실 작업을 하면서 바뀐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본드나 어떤 그런 경화제류는 환경에 정말 최악일 정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나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애초에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소재가 폐소재고 혹은 소재가 가공되면서 버려지는 자투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 시작점부터 고민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덜 버리고 이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폐소재를 작업을 하는 게 뭐 물론 이제 환경적인 메시지나 즉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긴 한데, 폐소재라고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좀 세월이 깃든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철문으로 따지면은 깔끔한 철문보다 조금 녹이 슬어서 낡아서 그렇게 무늬가 생긴 철문이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 내가 이래서 이 작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첫 번째고, 작품이든 제품이든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형적으로는 굉장히 덜어내야 아름답다라고 좀 고집을 해요. 스툴로 치면은 좌판이 하나 있으면 되고 다리가 3개 혹은 4개가 있으면 되는데 뭐 굳이 4개일 필요가 있나 하면서 3개로 제작을 하고 하는 것들처럼 뭔가 굉장히 덜어내고 좀 단순하게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조형의 아름다움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이야기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해온 작품이나 프로젝트들을 참고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게 재밌게 하고자 하는 편이라 그 노량진에 자주 가서 수산시장에서 회를 떼서 이렇게 먹곤 하는데, 스티로폼 박스가 막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매번 봐오다가 자주 가던 단골집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쓰레기라는 거죠. 너무 많이 버려지고, 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종이 바뀌고, 그럼 어종이 바뀔 때마다 스티로폼 박스 사이즈가 바뀌니까 엄청 버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또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스티로폼 박스에 조금 특수한 코팅을 해서 소파 작업을 한 게 또 조금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일상에서 좀 힌트를 찾으려고 하는 버릇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이 좋게 나오려면은 디자인 잡지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어떤 카테고리의 활동을 할 때 영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잘 하려고만 하면은 꼭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재밌게 뭐 러닝이 됐던 하이킹이 됐던 재밌게 좀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주제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이 버려지면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되거나
매립돼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평균 약 5만 톤 정도 되고요. 그 아이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장난감인데 이 장난감이 버려지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을 오염시키는 환경 악당이 되고 있잖아요. 장난감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의 공병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좋은 물질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병으로 판재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는 대화와 신뢰와 그리고 이제 실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좋은 판재가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단 법인 투르를 만난 건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 그 플레이트 A라는 판재를 받아봤을 때 그 희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디자이너로서 그 화장품 공병 그리고 플라스틱에 대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처음 시작점이었고요. 디자이너로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 90% 이상이 이제 이니스프리 공병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니스프리 공병은 초록색이 가장 많았고 다른 브랜드의 색깔들과 좀 섞이면서 처음에 이제 그린, 화이트, 옐로우 이런 복합적인 색깔들이 섞인 특유의 문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면은 되게 유화적인 느낌의 그 작업을 한 것과 같은 그런 텍스처가 느껴지는 부분들과, 자세히 보면은 디테일들에서 보여지는 글자들이나 그런 것들이 만나는 것들 되게 특별하게 생각이 들었고,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압착이 되면서 스피디한 라인들이 형성되면서 특별한 문양들이 형성되는 부분들도, 앞뒤가 다른 판재에 대한 느낌들이 구현되는 걸 보았고요. 생각보다 다양한 색감이 구현이 되었었고 판재 두께도 다양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CNC로 가공을 하는 그 수준도 생각보다 넓어서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겠구나라고 느꼈고요. 저희 퍼즐워드 트레이를 보고 처음에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지 몰랐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였고요. 그만큼 플라스틱이 재활용되어서 이렇게 다른 제품으로 나왔을 때 생각보다 멋있을 수 있고 괜찮을 수 있고 다양한 곳에 접목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그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연히 나중에는 이런 재활용된 혹은 리사이클링된 이런 플라스틱으로 느끼는 것보다 그냥 그 본연의 자체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화병의 트레이라든지 인센스 거치대, 그런 북엔드, 갓 결혼을 해서 집을 꾸미는 친구들에게 선물할 법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소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의 공병을 리사이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가장 컸던 것 같고, 이미 투르에서 만들어주신 판재 자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소재를 활용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오브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가 이제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뭔가 지속 가능이라고 해서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조금 일상에서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소재나 이런 아이템들을 발굴하는데 좀 더 의미를 갖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가능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영역에서 그 부분을 실천했던 것 같고, 근데 막상 해보니 오히려 접근하기 어렵지 않고 기대하지 못한 발견을 하는 즐거움도 꽤 컸던 것 같아서 지속 가능한 실천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운동가고. 근데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너무 적대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라스틱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매우 좋은 발명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쓰고 있고 너무 많이 버려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능한 한 플라스틱은 일회용으로 쓰지 않는다. 아주 안 쓴다는 좀 되게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 하고요. 좀 약간 줄이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작은 실천이라도 현장에서 아니면은 서 계신 곳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큰 에너지고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에서는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는 아주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온실가스 문제하고 플라스틱 문제잖아요. 한 번 쓰여지고 버리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번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생명력을 잃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런 잊혀지는 모습들이 너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콘크리트 안에 형형색색의 골재 형식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생각의 변화를 조금만 가지면 이게 자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가 사실 꽤 깁니다. 옛날에 철광석에 부산물이 이제 고로 슬러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생각의 발상으로 그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섞어서 쓰는 이제 필수 재료가 되어 있거든요. 플라스틱을 콘크리트 넣으면 그것 또한 쓰레기가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굉장히 먹먹하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가치가 없고 나 또한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인가라는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다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때 결론은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매립장에 가는 속도를 늦추는 데 의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매립장으로 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걸 알고 났을 때, 나도 세상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고마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플라스틱 문제는 절대적으로 과잉 생산이 돼서 과잉 소비가 된 게 문제잖아요. 과잉 생산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플라스틱 물건들을 처음부터 좀 가치 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아모레퍼시픽에서 하는 좋은 캠페인처럼 다 쓰고 나면 여기 가져가면 다시 이렇게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다시 리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욕심을 좀 부려보면 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사실 좀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제일 기본적인 건 관계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네트워크고 관계를 다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만드는 작품에서 아름다움의 철학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품이든 어떤 것든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이야기들로 파생이 돼서 또 다른 아름다움이 생기고,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면 아름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오슬로 뮤지엄에 납품한 적층 벤치가 있습니다. 그 적층 벤치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잘 만들었다 생각한 게, 자연하고 좀 그 플라스틱의 색깔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게, 누가 봐도 이게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들었다고 인상을 안 줄 만큼 색이 아름답게 나오고, 그 환경에서 조화가 잘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서 활용하는 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가구를 만든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가구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디자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을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넘어서 지속 가능성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지를,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툭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단순히 기능성과 실용성에 그치지 않고 흐름에 따른 트렌드와 문화를 반영하며 사회적 이슈에 공감하고 환경을 배려하며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판지 가구를 활용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예술성과 기능성의 조화였던 것 같아요. 환경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균형 있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접근 방식, 전반적인 브랜드 혹은 기업의 철학이 이 미래를 위한 길을 제시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환경을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온 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협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이 단순히 환경을 위해 선택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움을 통해 더 많은 대중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혹은 개인은 정말 작은 물방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물방울들이 모이면 큰 물결을 이루는 것처럼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저희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영향력이 있는 큰 파도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툭이 단순한 가구 브랜드를 넘어서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이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쉽게 사고 쉽게 버려지는 것들이 생기고 또 너무 저렴한 것들이 하루에도 막 몇천 건씩, 몇천 건도 안, 몇만 건씩만 올라올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서로 소비자와 그다음에 만드는 사람 간의 존중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하고 만드는 그런 브랜드들을 소비자들께서 많이 리서치해서 찾아서 소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목표점은 좀 더 오래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이 더 큰 것 같아요. 훨씬 더 좀 내구성 있는 원단도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또 뭐 제작하는 그런 봉제 방식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스타일에 관해서도 너무 트렌디한 유행을 따르게 되면 또 그게 쉽게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오래 내 옆에 놔두고 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브랜드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좀 소재에 대한 탐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장에 걸렸을 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얘 그냥 나랑 너무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야. 그냥 겨울 되면 생각나는 스웨터야. 그런 것처럼 그냥 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좀 지속 가능한 거의 지점을 더 강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또 된 것 같고,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크는 것만으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실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물론 뭐 분리수거는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겠죠. 저희는 조금 일찍 같이 분리수거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조금 빨리 분리수거도 하면서 이것들이 어떠한 재료들로 뭉쳐지게 되고 그 뭉쳐지는 재료들별로 나중에 마지막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는 해요. 그 오설로 제주점의 그 황무지에서 전대 그 서성환 회장님이 첫 삽을 뜨시는 사진부터 그 아카이브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되게 오설록을 중요하게 이 기업에서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아모레 패시픽에서 원하는 거는 좀 내면의 아름다움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양한 컨셉의 여러 뷰티 브랜드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차로서 자기 스스로를 좀 내면을 갈무리할 수 있는 역할로서 그런 티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이 되게 좀 저희한테 큰 영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 지구에서 이렇게 좀 편한 삶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이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주변에서 손 닿는 가까운 것부터 저조차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런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그냥 그 마음을 한 번 더 독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아모레 퍼시픽의 좀 좋은 취지의 캠페인에 같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좀 더 적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